바로 어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에는 어제 보도했던 종부세 관련 내용 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안도 담겼습니다. 이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적용받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1,000만 원이 넘는 경우로 확대하는 겁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종합과세 적용 범위와 세액은 어떻게 달라질지 금융증권부 김성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권고안이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들 담겼는지 먼저 짚어볼까요? 네, 금융소득이란 저축을 통해 받는 이자나 주식, 배당금 등을 가리키는데요. 현재는 이 분리과세 방침에 따라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의 14%만 세금으로 내면 되고 2천만 원을 넘는 금액은 다른 소득과 더해져 6에서 최대 42%까지 매겨지는 종합과세를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안은 2천만 원인 지금의 분리과세 기준을 1,000만 원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세금 제도가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권고안인 만큼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과세 기준이 확대가 되면 종합과세를 적용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 종합과세 대상자가 얼마나 늘어날까요? 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 권고안대로 종합과세 기준이 바뀔 경우에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고 2천만 원 이하인 31만 명가량이 새로 종합과세 신고자로 편입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16년 기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 종합과세 신고자가 94,129명임을 고려할 때 총 40만여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새롭게 편입되는 납세자들의 금융자산 규모를 추산해보면 현재 3년 만기 회사채 금리 2.77%를 고려했을 때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인 사람은 3억 6,100만 원, 2천만 원인 경우에는 7억 2,200만 원가량입니다. 부동산이나 실물 자산을 빼고 은행 예금이나 주식, 채권만으로 3억에서 7억 원을 가진 자산가라면 이번 개편안에 따라 새로 종합소득과세 대상자로 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새롭게 종합과세 신고자가 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납세자들이 실질적으로 그럼 세금을 얼마나 더 내게 되는 걸까요? 네, 연간 사업소득이 1억 5천만 원이고 금융소득은 2천만 원인 A씨의 경우를 보면 현행 기준대로라면 사업소득 1억 5천만 원에 대한 세율 35%가 적용되고 금융소득 2천만 원에 대해서는 14%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에 붙는 소득세 3,760만 원과 금융소득세 280만 원을 더해 4,04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권고안에 따라 종합과세 기준이 1,000만 원으로 확대되면 금융소득 2천만 원 중 1,000만 원까지는 14%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나머지 1,000만 원에는 종합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소득 1억 5천만 원에 더해져 종합소득과세 표준은 1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종합소득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을 넘어가면 세율도 35%에서 38%로 오르기 때문에 총 세금은 4,280만 원으로 기존보다 240만 원가량 더 내야 합니다. 이 계산에 따라 과세 표준 3억 원인 사람은 286만 원, 5억 원인 경우 308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게 됩니다. 네. 이 세금 부담이 꽤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이 재정특위가 이렇게 개편을 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이번 개편안의 취지는 이 금융소득자와 비금융소득자의 조세 형평성을 좀 높이겠다는 것인데요. 금융소득이 10,000 원인 사람과 2천만 원인 사람 사이의 자산 규모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세금은 현재 14%로 똑같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소득을 조사한 결과 이자 소득의 90.5%와 배당 소득의 94%가량을 상위 소득 10%인 사람들이 모두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하지만 이 세금 증가폭이 적지 않은 만큼 세금이 늘어나는 분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비중을 보면 총 자산 대비 금융자산의 비중이 주변국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금융소득과세가 강화되면 가계의 금융자산 축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이에 더해서 자본의 국제적인 이동이 자유로운 지금 과세 표준이 강화되면 우리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안에 대해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